일본의 조선 침탈 선봉장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노린 이유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물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탐인하고 다른 자원들 인력까지도 탐을 냈지만 무엇보다도 조선의 금입니다. 금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니까 일본이 근대화하는데 자본이고, 또 조선의 석탄은 당시 모든 교통이나 전력 생산을 전부 이 석탄으로 했기 때문에 석탄은 지금으로 치면 석유와 같은 것이죠. 실제 그 당시 조선을 노리던 나라들은 이 조선을 황금의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금관이 가장 많이 출토된 곳이 한반도고, 웬만한 부잣집에는 금반지, 금수저, 금비녀, 금단추 등 이 땅에는 비교적 금이 많았습니다. 세종대왕 때에는 조선에 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이 금 상납을 요구하자 조선에서는 금이 귀하다면서 백성들한테 금광을 캐지 마라 법으로 금지하고 개울가에 모래 속 사금만 채취를 하게 했는데, 이 양도 많아가지고 비교적 금이 흔했습니다. 조선의 금을 노린 이또는 강화도 불공정 조약 이후 해외 유학파들로 겐유샤라는 조선 첩자단, 지네들은 서구 열강에 속박되어 있는 식민지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독립군단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대마도에 조선 기와집을 짓고 거기서 한국식 풍습을 그리고 말을 익히게 해가지고 조선 첩자를 만들게 해가지고 팔도를 정탐시키는데, 가장 먼저 금맥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토는 이 금이 나는 지역을 알아내는 동시에 첩자들 공작으로 지방 관리들을 매수해가지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을 싼 값에 국제 시세에 비하면 10배 이상, 20배 이상 싼 값으로 한국의 팔도에 있는 금을 가만히로 실어냈습니다. 일본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금을 얼마나 캐갔는지 보면 벌써 1899년에 전국에 10개가 넘는 곳에 일본인들이 금광을 캐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교권을 빼앗기던 1905년 벌써 전국에 103곳, 7년 만에 금광이 10배로 늘어나가지고 그때 이미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을 캐갔는지 금을 뽑아갔습니다. 물론 그 고된 일을 하는 것은 한국인들입니다. 일본 금광 주인들은 한국인들을 시켜가지고 사금이 아니라 바우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금가루가 섞인 돌멩이를 퍼내서 그걸 열에 재련시켜가지고 금을 뽑아가지고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배로 퍼날랐습니다. 그렇게 뽑아간 금이 얼마인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서울에 있는 어마어마한 동굴, 그것도 금을 캐던 동굴이었어요. 전북 군산항. 이 군산항도 처음에는 그 어촌 항구였는데 이 금을 실어가고 나중에는 석탄을 실어내면서 서해안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될 정도였죠. 일본은 조선의 금으로 구마를 찍어가지고 근대화를 이루는 한편 30년 가까이 조선 경제를 점령하는 공작을 벌여서 일본 은행이 고종이 세운 그 한국은행을 잡아먹고 한국 돈은 없어지고 일본 돈이 통용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억지로 차관을 준다면서 한국에서 뽑아낸 금으로 만든 돈을 우리한테 다시 차관을 준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지네들 군사비 쓰고 돈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한국을 빚더미에 올려놔가지고 을사늑약 벌어질 때에 한국이 이미 상환할 수 없는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자 대구에 사는 양기탁 서상돈이라는 분이 신문에 대한매일신보하고 황송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에다가 이런 호소문을 냅니다. 국가의 빚 1,300만 원,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면 필연적 사실이다. 지금 국고에는 도저히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만일 나라가 못 갚으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산이 내 나라 땅이 아닐 것이니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고롭지 않게 손해보지 않고 재물을 모아 이를 갚을 방법이 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하고 담배 살 그 돈을 모으면 매달 20전씩 모아지는데 이걸 거두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호소문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벌어진 운동이 국채보상운동. 우리 민족은 위기에 닥치면 막 IMF 때도 금 모아가지고 하듯이 몇 달 만에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230만 원을 헌납을 해요. 그리고 여성들도 막 그 머리에 꽂는 비녀, 쪽실 때 쓰는 비녀도 뽑아서 팔아가지고 그 돈 보내고 일본 유학생 800명도 막 가담을 하고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나라 빚을 갚을 정도로 벌어지니까 배정자가 이걸 막으려고 이용구 그 진보회, 송병준이 일진회 얘들을 공작시켜가지고 이 운동을 주도한 양기탁이 헌금 받은 거를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경찰에 잡아들이고 방해를 해가지고 이 운동이 결국 좌절이 됩니다. 이 배정자 이거 참 왼수 같은. 그리고 일제는 한국인들 땅을 수탈합니다. 8년간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구역이라고 우리 조선에도 행정구역이 있었거든요. 그걸 진해식으로 다시 리동을 다시 정하고 국유지 나라 땅하고 소유권이 불확실한 그때 농민들은 그냥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개울가 옆에 논을 만들면 그걸 뭐 어디에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구어진 땅들 이런 걸 전부 어디에 등록된 땅이야? 등록이 안 돼 있고 우리 이거 아버지가 등짐 져가지고 만든 논인데요. 아니야, 이거 볼수를 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정착해가지고 지주 노릇을 할 곳을 정하느라고 토지 조사를 한 거죠. 국토의 40% 전답 임야를 수탈해가지고 이 토지를 국책회사 나라에서 세운 회사라면서 동양 촉식 주식회사 히가시야마 후지 이런 일본 회사에 무상으로 또는 싼값에 불화해가지고 일본인 대지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완용도 이 바람에 그 고향의 대규모 땅을 소유하게 되죠. 이로써 원래 땅 주인들은 소장농 노예가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땅 뺏긴 백성들이 주인 없는 땅이 저 압록강 너머에 가면 끝도 없이 깔렸대더라. 여기서 고생하느니 거기 가서 고생하면 농사 져봐야 다 수탈당하니까 계속 빚은 늘어나고 만주로 가는 유랑민들이 하얗게 줄을 잇습니다.